저는 이브란 대표님 뭐 하시는 일하고 좀 관심 있는 거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네. 저는 원래 이제 금융 서비스 쪽에서 쭉 일을 하다가 코로나를 계기로 인생 3막 서드에이지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액티브 시니어들의 먹거리, 일거리, 할거리들을 만들고 발굴하고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드디어 시니어의 비즈니스를 붙여도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니어 비즈니스라고 하면 상업적이라고 해서 약간 손가락질 맞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더 이상 복지의 영역으로만 감당하기에는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되게 다양한 부류들이 나타났고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 분야의 일종의 새로운 개척자 젊은 피로 들어온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오늘 우리가 좀 터치하는 그런 주제는 헬스케어 이제 실버타운 쪽이니까 뭐 헬스케어, 건강 이런 관련된 건강이라 하면 사실은 뭐 이제 예방적으로 하여간 건진이라고 하나요? 네. 건강 그런 것도 있고 또 치료적인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일단 실버들 관련 관점에서 이렇게 실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실버들이 병을 예방하고 실버들의 병을 치료하고 이제 그런 차원의 이제 헬스케어가 있고 또 이제 실버들이 사는 공간으로서 부동산, 주택이나 또는 그런 아파트먼트 또는 단지 뭐 이제 이런 공간 차원에서 이제 오늘 좀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일할 거리? 네. 네, 뭐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좀 좁혀가지고, 근데 그걸 좀 한국의 지금 상황을 잠깐 짚어보고, 글로벌로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래서 네. 한국의 경우에, 우리 이브란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헬스케어, 실버타운 뭐 이렇게 좀, 좁혀갖고 봤는데, 제대로 정책이 어떤가요? 지금 보시기에? 헬스케어 실버타운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에게도 좀 생소한데요. 필요한 방향으로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장수 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프고 돌아가시기까지가 다른 나라 대비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고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이 기대 수명이 전 세계에서도 탑10 안에 드는 아주 긴 나라예요. 근데 건강도를 비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1.7년 정도밖에 나지 않는데요. 근데 한국은 이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가 9년 가까이 나는데요. 그래서 살기는 오래 사는데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사는 거죠. 골골하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지부 같은 곳에 재정도 줄일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의 삶도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 게 아이고 아파하면서 사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주거에 있어서도 그럼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주거가 꾸며질 수 있을까. 그 전에 주거는 내 집을 보유해서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낸다. 돈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관점도 있었고 또 우리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관점도 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훨씬 더 많이 주거에 신경을 쓰게 돼요.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헬스타운이 들어오는 개념이 생각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헬스케어하고 실버타운은 주임 헬스타운이네. 네, 헬스타운 4 실버. 네. 그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그런 게 막 이제 시작 단계 그러나 방향은 맞다 이렇게 네. 가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일본도 미국은 워낙 그런 쪽이 발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일본은 1964년 일본이 동경올림픽 할 때가 그때가 고령사회에서 진입한 거니까 지금부터 60년 전이니까 나름대로 그런 쪽의 경험과 역사가 이제 기능하고 중국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부터 가볼까요? 네. 미국이 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헬스케어. 이제 미국은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에 미국 은퇴자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AARP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다른 곳이 미국 같은 은퇴자 커뮤니티를 갖고 싶다고 할 정도예요. 여기 매출이 1조가 넘어요. 연합인데. 그러니까 회원들이
시작은 교사연합들, 은퇴한 교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진짜 거대한 단체가 돼가지고요. 여기서 계속 리포트도 발행해주고 여러 군데 뭐 보험사나 이런 데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로서의 은퇴자들은 싸게 물건을 산다거나 혜택을 누리고 멤버십을 누리고 이제 여기는 그런 회비를 받아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사한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미국에는 연속 돌봄 커뮤니티라고 해서 주거타운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시티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골프장이 있고 막 애리조나의 햇빛 내리쬐는 곳에서 이제 있는 그런 타운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가보면 이제 골프 치고 여유롭게 즐기시는 모습만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몸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액티브 시니어 단계로 60세 전후로 입주를 하세요. 65세 뭐 이렇게 입주를 하시고 이제 부부들이 그냥 평소 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엄청 싸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좀 몸이 돌봄이 필요해지면은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처럼 옮겨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간호사가 있고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는 없으시지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근데 2단계보다 더 나이를 들고 노쇠해져서 아프면 옆에 혹은 위층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상주하는 의사나 변호사가 있고 물리치료사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다든지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같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동 안에서 이제 옆집으로 이사 간다든지 윗집으로 이사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실버타운이 발전해 있고요. 근데 이게 몇만 가구가 같이 살아요. 정말 대단히 규모라 가지고 모든 게 다 규모의 경제도 되고 커뮤니티도 만들어질 수 있고 돌봄도 되고 예방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있고요.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시니어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상업적으로 접근돼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많은 실버타운들은 종교적 베이스 혹은 이제 학교 베이스, 뭐 병원 베이스로 시작을 했고 복지의 개념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완전히 고가로 가는 형태로 갔고 이제 일본은 두 개가 다 있어요. 한국처럼 복지 영역에서 온 실버타운도 있고 미국처럼 상업적으로 발전된 실버타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이 헬스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디지털 때문에 소외가 됐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중국 정부가 봤어요. 그래서 그 중국 정부가 대기업을 20개 이상 불러들여가지고 이제부터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 다 바꿔! 라고 해가지고 정말 다 바꾸고 있고요. 3년 만에 이제 천지개벽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났고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상하이에서만 한 군데를 가봤는데 시설 면에서는 다른 나라 다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멋있고 좋아요. 그리고 IoT 기기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왜 여기 달려 있어야 되는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거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일단 아이가 그냥 네, 외향적으로는 좋은 거는 다 있다. 네.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하여간 그 공산사회주의답게 무지하게 빠르게 막 되긴 되는데 좀 철학 뭐 이런 부분 지금 나중에 또 소프트웨어로 또 들어가면 되니까. 지금은 좀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헬스케어 실버타운 그러면은 미국 쪽이 나름대로 이제 시장 메커니즘 따라서 가장 좀 움직이는 곳이고 대단히로 좀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 말씀 주셨는데 현재 오늘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좀 들어보지 않지만 미국 쪽이 나름대로 이제 그게 시장이 작동한다는 얘기는 그런 정도의 이제 수요 공급 매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도 공급이고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정도로 미국의 지금 우리 지금 시니어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케어 실버타운이면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미국의 실버타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에코시스템이 생태가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을 보면 개인의 어떤 그런 나이, 연령에 따라서 또는 또 자기 건강의 어떤 그런 단계 상태에 따라서 같은 타운 내에서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수요가 뭐 더 좋을 수도 있죠. 뭐 특별하게 떠나지 않으면서 이제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계속 자기의 어떤 상태에 따라 갖고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러고 또 그런 타운을 갖다 짓는 비즈니스 모델처럼 생각해 보면 또 짓는 사람들도 그런 정도 충분히 이제 규모가 작동이 된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지금 한 인구가 한 3억? 그렇죠. 3억 좀.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같은 식으로 하면 요양병 같은 것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좀 타겟팅하는 것은 좀 액티브한 시니어들? 얼마나 될까요? 미국?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AARP 같은 은퇴자 연합 회원이 거의 뭐 3천만 명 넘는다고 하니까요. 규모가 작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를 위해서 내 노년을 돌봐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은퇴 전후로 해가지고 본인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불릴까 혹은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던 집을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됐을 때, 출퇴근이 없을 때 어디로 한번 60대 전후로 이주를 할까라는 의사결정, 그리고 자녀를 뭐 요즘 좀 많이 바뀌긴 했다고 하는데요. 캥거루 자녀들이 이제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자녀를 돌보는 건 대학교 입학까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두 사람 혹은 혼자 어떻게 내 노후를 살 것인가에 대한 거를 더 많이 좀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뭐 대학 뭐 이런 근데 20살, 뭐 결혼을 평균적으로 한 뭐 30살 또는 30대 중반 이러면은 한 50에서 55세 뭐 이 정도면은 이제 부부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또는 뭐 개인을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년 60인가요? 65세? 60인 걸로 저는. 네, 그러면 10년 정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 정년이라는 게 약간 미국 같은 나라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계에서 계속 다녔는데 거기는 뭐 나이 안 따지지 사실. 일만 잘하면 또 더 오래 다니기도 하고, 일 못하면 어려서도 계속 일고당하고 이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는 10년 이상 정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는 어쨌든 간에 그 금융시장 어떤 자본시장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킴들이 뭐 많잖아요. 뭐 401k 같은 것도 뭐 사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헬스케어 스포트하는 게 다룰 때 우리 의료 헬스 건강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적인 거 그거 갖다 디지털을 매개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네. 금융이야. 그래서 금융을 들어가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금융이 도처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걸 짓고 그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사실 이제 금융 파이낸싱을 하고, 또 이게 뭐 좀 짓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사업 모델이 된다. 그래도 짓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거기 들어가는 분들, 수요자들, 실버들, 액티브한 시니어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떤 식으로 이거 갖다 좀 계속 불리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아요. 그죠? 이 사업자 측면에서는 미국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쪽에서는 아마 아파트를 잘 지으신다거나, 뭐 지식산업센터를 잘 지으신다거나, 병원을 잘 지으신다거나, 이런 특화 분야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그 말씀드린 은퇴자 커뮤니티 관련돼서 보면, 나는 뭐 스탠포드 대학이나 뭐 버클리 대학 같은 곳하고 은퇴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 동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퇴직자들이 실버타운으로 살 수 있게 하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거에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수익성 있게 짜임새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강점을 갖고 있어요. 라는 업자들이 있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시티처럼 이 동에 살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옆 동으로 이사가고 하는 식의 이렇게 넓은 평면적의 시골 쪽에서 대규모 단지로 운영하는 거를 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수익도 내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라는 또 업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특화된 부분들이 좀 없고, 또 그러면 제가 소비자로서 이 실버타운에 살까 저 실버타운에 살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검색해 보기가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웹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면 검색도 하고 나에게 맞는 조건을 찾아보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무료로 다 접근했다가 유료 서비스를 받으면은 저만을 위한 뭐 맞춤형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실버타운 입장에서도 막상 홍보나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할 데가 없는데 이제 이런 곳을 통해서 약간의 유료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여기 와서 검색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비자랑 공급자가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이 이런 전문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규모가 또 미국 시장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분화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없지 않나,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특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까 먼저 AARP? 네. 먼저 은퇴자 협회? 연합 네, 네. 이런, 거기에 지금 3천만 명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호이라 하면 10% 내기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다 거기에 또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 1,000만 명이라니까, 네. 5천만이니까 20%가 지금 사실은 고령자에 속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땅덩어리가 훨씬 좁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굉장히 흩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상당히 좁은 데서 1,000만 명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돈의 일부를 떠나서, 수요로만 보면, 사실은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수요는 충분히 있다. 단지 이제, 사업 모델,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돈, 이 정도는 임대를 내고 들어오거나 이래야지 짓고 관리가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별개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이제 수요는 나름대로 충분히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미국은 주로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돼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도움받는다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복지로 시작을 했지만, 좀 이런 복지적인 거하고 상업적인 거, 어떤 믹스해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상업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심플하게 반반이다. 500만 원 복지, 500만 원일 텐데, 그렇게 이제 하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은 좀 어디가 그렇죠? 일본이 그렇다면? 네, 일본이 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우리랑 작동하는 원리가 다르긴 해요. 뭐냐면 시작 자체는 정부에서 연금 혹은 복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개호보험이라는 제도에서 따왔기 때문에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달, 이번 달 초에 고향의 집이라는 일본의 실버타운 한 군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 제일교포들이 이제 일본의 그 복지제도 혜택을 옛날에 못 받았대요. 일본말을 모르기도 하고 그 일제 강점기에 끌려가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복지 뭔가 신청하려면 서류를 작성해서 일본말로 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셔가지고 노인이 되셨는데 받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좀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좀 재력가이신 제일교포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인데 잘 돼서 지금 5개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다들 사회복지법인으로 움직이는데도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모은 다음에 다음 실버타운을 만들고 그 수익에서 또 다음 실버타운을 만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보조금도 좀 들어가긴 해요. 인당 해가지고. 근데 이제 수익을 낸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실버타운 중에 첫 번째 실버타운이 수익을 내서 두 번째 실버타운을 만들고 여기서 수익을 내서 세 번째 실버타운을 만든 사례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인당 내는 비용들의 일부 보조금을 받지만 소비자들 역시 여기는 돈을 내는 거라는 개념이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약간 제가 더 상향된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 되고, 내가 복지 혜택만 받아야 되면은 여기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되어 있고, 이제 일본은 대규모로 가는 대신에 소규모로 움직여요. 한 100세대 전후로. 그래서 이 주택가의 도심에서 실버타운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주택들을 많이 살잖아요. 땅콩주택처럼 약간 일본도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3개에서 5개 정도를 합의해가지고 부시게 되면 그 안에 100세대 정도 4층에서 6층 정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도시명 유료용 실버타운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압구정 이런 긴자 같은 곳에서도
부자들이 옛날에 살던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헬스타운이 돼 있었다고 해도 내가 살던 이 커뮤니티 안을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긴자나 아주 고급 주택지구에도 실버타운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 좀 정부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합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허가를 받긴 한대요. 허가를 받고 정부가 그러면 오케이 뭐 우리가 보통 그냥 정부 자체적으로 이렇게 복지적으로 하는 거는 100% 뭐 얼마가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예컨대 허가를 내주고 뭐 일반적으로 나가는 게 100이라 그러면 한 뭐 6, 70이 나간다. 네. 그 대신에 니네는 이런 정도의 좀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서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그래가지고 좀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업적인 들어가면은 분명히 정부 하는 것보다는 좀 좋겠죠. 네. 저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정부한테 허가를 받으려면 제가 고급 실버타운이 아니라 어쨌든 좀 중저가 실버타운이든 뭘 만들 때 정부가 허가를 내줄 때 그러면 10세대는 정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입주시켜라 하는 식으로 뭐 약간 제약 조건을 걸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긴자의 프리미엄 실버타운 이런 것들은 정부한테 전혀 돈을 지원받지 않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면제돼 있긴 한데 중저가는 이제 그렇게 뭐 10개는 10개 방은 특별하게 정부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수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이렇게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긴자에 있는 실버타운 같은 경우 긴자라는 곳이 땅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있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완전 긴자 중심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걸 만들 때 이제 수리 보수할 때 이제 보증금 같은 거 내잖아요. 그 보증금이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가족한테 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설에 귀속되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좀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더라고요. 시속이 된단 말이죠, 보증금이? 네. 그러면은 그게 뭐, 그러니까 그 대신, 오케이. 그것도 상당히 뭐 아이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제가 재산이 있는데, 그냥 저기 할 때 뭐 상속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그냥, 여기 쓰는 거야. 자기가 저기 할 때까지. 그 대신에, 네. 보증금은, 그러니까 이제 귀속이 된다는 얘기는, 그 임대료는 싸다는 얘기지. 그 대신에 나중에 귀속이 되니까 싸지. 네. 여쭤봤어요. 왜 내가 낸 보증금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왜 내가 죽으면 여기 기속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게 아무리 멋지게 잘 지어도 몇 년이 지나면은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일반 입주비를 계속 월별로 받는데, 그거를 또 추가로 받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 돈을 통해가지고 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경험, 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오랫동안 이제 네. 그걸 했으니까, 뭐, 별별 희한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고 못한다. 그 대신에 또 요구하는 거는, 좀 싸게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싸게 들어오는 거를 좀 그런 식으로 좀 카바를 해서, 싸게 깎아주는 대신에, 나중에 이제 뭐, 그렇게 되면 네. 좀 이렇게 귀속하는 걸로. 뭐, 지금 우리 이제 뭐, 다양한 그런,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런 그 파이낸스적인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영목이지 뭐 이런 것도 네. 사실은 뭐 자식한테 준다기보다는 내가 그냥 있는 동안에 이거 다 쓸 거야. 그러면은 그냥 네. 뭐 제가 그냥 쓰면서 계속 그냥 또 담보한 거 갖다 이렇게 없애갖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그 실버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아이디어랄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복지로만 접근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뭐 철학적인 것도 있지만 늙으면 내 국가가 돌본다 뭐 이런 철학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평균적인 우리 뭐 1인당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땅값이라든지 고려하면 좀 어렵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그런 주제를 들 수가 있는데 뭐 지금